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목에는 넉넉한 집안의 아이들이 타고 오는 자가용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낡은 고무신을 신고 먼지가 있는 흙길을 걸어 등교해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셨던 박 선생님은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엄격함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에게는 늘 미소를 보이며 부드럽게 대하셨지만 저를 비롯한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매정하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는 손을 들고 질문을 해도 늘 무시당했습니다. 혹여 잘못된 답을 하면 박 선생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집안 환경이 중요하다니까 공부할 분위기가 안 되니 이렇게 머리가 굳어버리는 거지. 교실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될수록 제자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도시락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찬이 거의 없는 소박한 도시락을 보고 옆자리에 부유한 집 아이가 비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도시락이야? 개밥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 선생님께서 다가와 제 도시락을 흘끗 보더니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도시락은 좀 제대로 싸오도록 해라. 다른 친구들 기분 상하지 않게. 그날 이후 저는 급식이 제공되는 날이 아니면 점심을 굶기로 했습니다. 제 가난이 남들에게 불편함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교내에서 열린 글짓기 대회에서 저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원고지에 꾹꾹 눌러 쓴 제 글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상식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교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상대에 오른 것은 제가 아닌 부유한 친구였습니다. 이번 글짓기 대회의 최우수상은 우리 반 김군이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벙쪄서 김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며칠 밤을 새워 쓴 원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박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그 글은 제가 쓴 겁니다. 그러나 박 선생님은 냉랭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증거라도 있니? 김군이 직접 써서 낸 걸 내가 확인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그날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제 편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선생님을 향한 깊은 원한이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했고 결국 성공적인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되었고 높은 지위를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상처는 여전히 제 마음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박 선생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은퇴 후 평범한 삶을 살고 계셨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과도 멀어진 상태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몇 번의 조사 끝에 저는 박 선생님께서 운영하는 작은 학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원은 학생이 거의 없었고 폐업 직전에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학원을 인수하고 선생님께서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과거에 저에게 가했던 모욕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계획에 따라 점점 더 궁지로 몰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박 선생님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셨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몰락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처한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니 그분의 차별적인 태도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부정하려 하셨고, 그것이 저 같은 아이들에게 더 엄격하게 대하셨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학생들에게 엄격했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선생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박 선생님은 허름한 옷차림으로 초라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며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누구신지 어디서 본 듯한데.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래전 선생님 반에 있었던 학생입니다. 박 선생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저를 다시 한번 훑어보시더니 갑자기 숨을 멈춘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설마 너. 그제야 선생님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과거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선생님께서도 고개를 떨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너무 어리석었구나, 미안하다. 그제야 저는 긴 세월 동안 품어온 원한이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작은 도움을 드리기로 했고, 선생님께서는 남은 생을 조용히 정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로 채울 수 없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마음다락에서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다락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